유형 중에 가장 많이 네. 신고되는 유형이 언어폭력이라고 하는데 변호사님이 맡은 사건 중에 또 있었나요? 언어폭력 제일 많은 사건이 맞아요. 왜냐면은 진짜 드자비질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친구끼리 뭐 사기를 때린다든지 멱살을 잡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보통은 이제 말로 다투게 되는 거죠.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이제 상처가 되는 것들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이제 언어 폭력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포괄적인 언어 폭력이라는 유형이 좀 더 구체화를 시켜보면은 첫 번째는 명예훼손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특정 친구에 대한 말들을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뒷담화가 되겠죠. 저 친구 예전에 뭐 어떤 일을 했대, 아니면 저 친구 뭐 이러이러하대, 뒷담화를 하게 되면은 그게 사실과 관련된 것들이라면은 이제 명예훼손과 관련된 것들일 거고요. 아니면 어떤 가치 판단, 쉽게 말해서 뭐 욕설, 아니면은 뭐 이상한 말들 많거든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말들,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이 될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 둘 수 있는 게 협박이 될 수 있겠죠. 뭐 욕설을 하면서 뭐 너 뭐 어떻게 뭐 해줄까? 아니면 너 이런 거 뭐 어디 가서 떠벌리면 뭐 이렇게 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협박에 포섭을 할 수가 있겠죠. 뭐 명예훼손, 모욕 이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공연성을 요하는 것들이거든요. 공연성이라는 게 이제 불특정인이라든지 아니면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이게 퍼뜨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 1대1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다가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했다. 그거는 이제 형사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겠죠. 정말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포섭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학교 폭력에서의 언어 폭력은 그것보다 범위가 좀 많이 넓어요. 그래서 1대1 관계에서 내가 너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많이 했다. 그러면 그것도 언어 폭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언어폭력이 학폭으로 인정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을까요? 진짜 제일 애먹는 부분이 증거예요, 증거. 차라리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막 쏘아붙였어. 그러면 들은 애들이 많단 말이죠. 그 친구들 나중에 학교폭력 신고하고 사실관계에서 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게 충분한 증거가 되는데 둘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투닥거리가 말싸움이 시작이 됐겠죠. 거기서 이제 한 친구가 너무 과한 말을 한 거야.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를 증거 잡기가 되게 애매할 수 있어요. 나는 이제 그걸 들었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어요. 이때도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겠죠. 어떤 친구는 내가 그 말한 거 맞습니다. 근데 이러이러한 경위 때문에 그 말을 한 거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저 친구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두 번째 경우가 되게 애매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형사적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면은 거기에 신빙성을 어느 정도 둘 수가 있죠. 왜?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신고를 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학교폭력 단계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피해 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거 없고 그리고 상대방은 저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다투면 대부분은 그냥 증거 불충분, 서로 입장 차가 다르고 하는 말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런 1대1 관계에서의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걸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은 섣불리 신고는 하지 마십시오. 그 전에 뭐 학교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간접 증거를 좀 확보하실 필요도 있고요. 아니면 그 친구와의 다른 대화를 통해서 녹음이라든지 아니면 대화 내용을 녹취를 한다든지 문자로 한다든지 그런 자료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고를 하셔야 나중에 이 친구가 발뺌하는 걸 좀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변호사님, 네. 직접적인 폭행이나 성폭력 같은 처분보다는 네. 언어폭력이 훨씬 낮은 처분을 받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뭐 상해, 코를 때려가지고 뭐 8주가 나왔다. 그럼 보통 제 경험상은 출석정지 이상 처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어폭력으로 출석정지까지 간다는 건 솔직히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언어폭력도 이제 나눠볼 수 있겠죠. 그때 이례적으로 아니면 단기간에 관계가 나빠지다 보니 뭐 그런 말들을 한 경우와 3월부터 10월까지, 12월까지 거의 근 1년간 계속 그렇게 한 경우, 언어 폭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의 수위냐, 정말 단순한 욕설 정도에 그쳤던 거냐, 아니면 부모님에 대한 욕들이 있죠. 패드립이라든지 아니면 성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은 절대 이게 상해보다 낮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언어 폭력에서 고려가 되는 것들이 집단성이에요. 한 명이 그렇게 한 거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등한 관계에서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언어폭력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 사건에서 1대1 관계에서 벌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한 무리예요. 한 무리가 한 친구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출석 정지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절대 뭐 상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처분이 낮게 나오지는 않아요. 언어폭력 관련해서 학폭으로 신고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처를 한다는 게 결국은 우리가 반복되지 않게 막겠다는 의도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거는 일단 확보를 해놓으세요. 대화 과정에서의 녹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후적으로 그 친구와 다시 뭐 인스타로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문자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 친구의 인정을 확인받는, 아니면 뭐 다른 친구, 주변에 있었던 친구의 확인, 아까 뭐 그 친구 그렇게 하는 거 너 받지 않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거를 확보를 하셨다면은 바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지 마세요. 일단은 선생님을 거치셔야 됩니다. 선생님에게 이 사안을 알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중재를 요청을 하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중재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폭력 신고로 가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를 안 거치는 것보다는 거치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나중에 학폭에서 어필하는 게 맞아요. 어른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의 이런 말싸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굳이 학교폭력 신고를 왜 했냐, 그런 것들을 미연에 차단하는 겁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중재를 요청을 했지만 제대로 되는 게 없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차라리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면 제일 좋죠. 그런데 이제 정말 그게 안 된다, 그리고 뭐 증거도 애매하다, 그런 경우에는 학폭 전문하시는 분한테 한번 찾아가셔가지고 사안에 대해서 쭉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분도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런 사안에서는 어떻게 좀 증거를 모으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절차를 진행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섣불리 들어가는 것보다 그래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제 절차를 진행하는 게 가장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결론, 언어폭력은 기본적으로 증거 잡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만약 그 부분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섣불리 건드리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하시고 대응 방안을 한번 세팅을 해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학교폭력 사안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을 수 있는 언어폭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상담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걸로 상처받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정말 뭐 코피 흘리고 병원 진료받고 이런 친구들보다는 그 무리 속에서의 언어폭력, 따돌림, 이런 것들이 결국 겹쳐서 학교를 지금 못 다니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안을 볼 때마다 제가 좀 안타까워요. 시간을 너무 또 길게 두지 마십시오. 몇 번의 기회를 주고 중재를 해보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순간이 오신다면은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대로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건우 변호사였습니다.